선생님 이제 외도 문제나 부부 문제를 상담하시다 보면 남편들이 잠자리 불만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까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내는 잠자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잠자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다 해줬어. 그러니까 해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잠자리가 아닌 잠자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불만이 가장 커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단순히 성기가 결합됐다고 잠자리는 아닌 것이며 또 성관계의 횟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내와 남편이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잠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품질이다. 그러면 잠자리를 못하는 여성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잠자리를 못하는 여성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굳이 잠자리를 못하는 여성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잠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잠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성적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적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 잠자리는요, 단순히 절대 성기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성기가 결합됐다고 하면은 그게 잠자리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잠자리는요, 사랑을 하는 거고요. 그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부만이 하는 행위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부부가 사랑을 소통하는 행위다. 그러면 이 애착이라고 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침대에서도 잠자리로 잘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내담자의 애착 패턴이 잠자리로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이건 남자 여자 다 똑같은데요, 남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를 할 때 여성 상의로 잠자리를 하는 걸 싫어하세요. 여자가 나를 올라탔다고, 나는 가부장적이란 말이야. 그럼 난 무조건 후배이나 정상이로만 잠자리를 해야 돼. 근데 나는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내 아내가 나 위에 올라타?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남자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이 애착을 하는 패턴,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 패턴 자체가 잠자리 패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성욕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비도 발달, 즉 성욕이 어떻게 발달을 해가는가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발달 과정에서 억압이 되면 그게 신경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게 이제 프로이트 주장인데,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950년대쯤 와서 이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리비도 발달, 아이가 성욕이 있어? 그럼 어른들만 성욕이 있는 거 아니야? 사춘기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이거를 리비도가 발달되는 거 어떻게 연구를 하지? 라고 해서 프로이트 학파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 중심으로 이거를 리비도가 발달되는지 과학적 탐구를 했는데, 그 단어를 바꿉니다. 리비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꾸냐면 성욕이란 단어 대신에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영어로 어태치먼트가 애착인데, 애착은 뭐냐 그러면 애는 사랑 애자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쪽쪽쪽쪽 젖을 먹는 게 그게 애착이고, 그 패턴이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가 사춘기가 되면 조금 분리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내 남편과 끌어안고 내 남편이 입술을 쪽쪽쪽쪽 먹는다. 그게 애착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수유가 잘 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입맞춤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키스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애착이 잘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착이 잘못된 패턴을 우리가 크게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안형 애착이고요. 두 번째는 회피형 애착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전형적인 분리불안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과 같아요. 떨어져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남편과 내 사이가 좀 멀어져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그럼 이들은 성행위를 할 때 성교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기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써요. 그럼 이들은 잠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기에게 만족감은 하나도 없어.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하지만 내 파트너는 만족스러워야 돼. 나는 즐겁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성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좋으면 되겠지? 그리고 자신은 오르가지를 못 느껴요. 그럼 이들은 잠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노는데 즐거워야 되잖아. 서로 이제 탁구를 친다고 해봅시다. 근데 탁구를 치는데 서로 막 이렇게 공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져줘. 그게 재밌어요?
아니잖아. 계속 똑딱똑딱 와고 가야 되잖아. 그죠? 나한테만 공치기 좋게만 계속 줘. 재미없다고. 그래서 이 불안형이 있는 사람들은 성기의 결합 또는 성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내 파트너의 성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다. 자신은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 또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대에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 회피형 애착은요, 첫 번째로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어요. 예, 불신감이 깔려 있고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럼 사랑을 믿지 않는데 성관계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성관계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원할 때 대주고 만다.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이제 남편과 관계에서 어떠냐면 남편과 성관계를 10번은 했어. 횟수로 10번을 했는데 아내분이 그냥 10번 대주고 만 거예요. 남편분 입장에선 자위행위를 10번 한 거지 성관계를 10번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또. 정말 재미가 없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가즘 당연히 못 느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안회피형인데요. 불안회피형은 뭐냐면 일종의 밀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나한테 멀어지면은 내가 남편한테 다가가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도망쳐요. 이게 일정 거리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회피형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제일 힘든 형태가 이 불안회피형입니다. 그래서 밀당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들은요 애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애착을 하는 거죠. 남편이 늦어 그러면 당신 빨리 들어와 하면서 집착을 해.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다가오면 피하고 남편이 멀어지면 쫓아가고. 이게 침대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남편과 일정 기간 성관계가 없어. 그럼 성관계를 하자고 매달려요. 근데 정작 남편이 성관계를 하자고 그러면 안 좋아해. 그 남편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성관계를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그래 네가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태도를 보여요. 불안회피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네가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충성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불안회피형을 보여요. 그럼 이 충성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침대 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침대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 잠자리를 할 때 그래 네가 한번 만족시켜봐 나 천국 한번 보내봐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 재미가 없지. 상대방 입장에서 남편도 같이 놀려고 하는 건데 무슨 성봉사하려고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잠자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르가즘이 느껴져도 참아요. 오르가즘을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잠자리에서 오르가즘 느끼려고 하면 참아요. 그래서 왜 참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오르가즘 느낀다는 건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얕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남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관계를 할 때 뭔가 남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그 능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은 남자들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이제 성관계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제가 여기서 남자들 떨어뜨리는 방법, 나한테 붙어 있는 애인과 헤어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팍 긁으면 되는데 어떻게 긁냐면 너 고추 작어 이러면 돼요. 너는 고추도 조금 해가지고 이거 갖다 어디 써먹니? 이러면은 자존심 확 상합니다. 그 여성분들도 너 뚱뚱해 이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존심 상하는 게. 그리고 너 섹스 진짜 못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자존심이 확 상해요. 일부러 이런 이야기 하시는 여성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남편과 또는 내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성기에 대한 평가, 잠자리에 대한 평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요 남자들. 그런데 만약에 성관계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맞추려고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본인의 감정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상태로 자기야 나 이렇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이것과 너 이것밖에 못하니?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긍정적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성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관계는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에요. 성기와 성기의 결합만이 성관계가 아닙니다. 이 성관계는요 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고요. 무엇을 소통하냐? 사랑을 소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성행위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관계 테크닉을 익히지 마시고 내 남자와 애착이 일단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그게 되어야만 성능력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